아카데미아의 여러 제한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선배가 풍기관한테 트집 잡힐까봐 걱정돼. 난 남아서 이 녀석의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콜레이, 넌 수메르 성에 가서 선배가 왜 아직도 안 오는 건지 확인해 줄래? 꼭 제가 가야 하는 건가요? 중요한 일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편이 안심돼. 아직도 몸이 안 좋은 거야? 괜찮아요. 병은 다 나았어요. 다만 그 선배를 만나러 가는 거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너 혼자서 선배를 만나러 가는 건 좀 무리긴 해. 같이 가줄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여행자! 오랜만이야. 타이밍 좋네. 마침 콜레이랑 같이 수메르 성에 다녀와 줄 수 있는지 부탁하려고 했거든. 미안, 그런 뜻은 아니었어. 다만 아카데미아에서 금지한 연구와 관련된 일이라 좀 조심스럽거든. 마침 네가 잘 알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고민해보니 네가 떠올랐어. 이유가 복잡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긴 좀 그래. 이따 그 선배가 오면 같이 얘기하는 게 좋겠어. 아마 수메르 성에서 들어봤을 거야. 파루잔이라고 하는 이력이 엄청난 대선배지. 묘론파에서 근 100년 동안 진행된 대부분의 장치 연구가 그 선배가 남긴 글과 친필 원고를 기반으로 발전했거든. 아니, 인간인 건 맞지만 어떤 사고로 100년 동안 사라졌었어. 몇 년 전 황야에서 발견돼서 아카데미아로 돌아오셨지. 그래서인지 선배의 성격이 조금... 이상해졌다 할까? 콜레이에 대한 선배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선배도 악의는 없으니까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 노력해볼게요. 묘론파와 소론파 학자들은 다들 좀 융통성이 없거든.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 좀 걱정돼. 그에 비해 파루잔 선배는 근래의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 전에 서신을 주고받을 때도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하셨고. 하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선나원에 오시질 않아서. 확신할 순 없어. 근데 선배 성격이라면 다른 일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커. 어쨌든 네가 콜레이랑 같이 아카데미아에 가서 선배의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을까? 다행이다. 너무 긴장해서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럼 부탁할게. 콜레이, 너도 무리하지 마. 상황만 확인하고 오면 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진 여유가 있으니 선배한테 문제가 생긴 거면 일단 돌아와줘. 약속은 다음으로 미뤄도 되니까. 정말 귀찮은 일에 휘말린 거면 이쪽 문제에 대처할 여유는 없을 거야. 알겠어요. 그럼 출발하자.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나이 먹으니 귀가 잘 안 들리네. 그러니까 이제 확답을 좀 달라고요. 잠깐. 근데 방금 선배라고 안 불렀지? 안 들리긴 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파루전 선배, 일부러 난처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근 몇 년 동안 수업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학생들 데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교수로서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교수들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요. 누가? 불만 있으면 직접 날 찾아오라고 해. 괜히 너희들까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건... 말 안 해도 뻔하지. 또 지론파 녀석들 아니겠어? 이럴 시간에 제대로 된 연구나 좀 했으면 좋겠네. 하지만 파루잔 선배, 오랫동안 실질적인 학술 성과가 없는 건 선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술 성과에 실질적이고 말고가 어딨어? 그건 심사하는 사람이 지식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나저나 그런 지표를 지도교수에게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어느 기수의 현자가 정한 거지? 당장 따지러 가야겠어. 잠깐! 일단 들어봐요, 파루잔 선배.
역시 파르잔 선배야. 근데 옆에 저 사람은 풍기관이 아닌 것 같은데. 쉿, 선배는 젊다는 말을 듣는 걸 가장 싫어하셔. 선배가 사라졌던 시간 동안 신체 시간도 멈춰버렸거든. 그래서 10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거지. 마음의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가보자. 아무튼 아짜라 조용서와 뮤론파 담당자 모두 선배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줬으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루잔 선배 듣고 있어요? 응? 오, 콜레이잖아. 아카데미아에는 어쩐 일이야? 몸은 좀 괜찮아졌니? 여행자와 작은 프레시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파루잔 선배. 잠은 잘 자고 있고 다크서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타이나리가 또 밤새 일 시킨 거야? 아니에요. 다 제가 배우는 게 느려서 그런 거지 스승님과 아무런 관계 없어요. 학구열이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나중에 타이나리에게 뭐라고 좀 해야겠네. 너한테 보약이라도 해먹여야겠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나저나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소문으로 듣던 여행자? 오, 그래. 소문으로만 들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그나마 네 덕분에 이젠 아카데미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콜레이의 병도 그렇고 말이야. 파루잔 선배, 아직 아짜라 조용서와의 협력권에 대해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요? 뮤론파 사람들은 어차피 날 그들의 학부로 데려갈 생각인 거잖아. 연구 방향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까 더 말할 필요 없어. 그 프로젝트를 정말 하기 싫은 거라면 수업을 하나 여는 건 어떤가요? 지론파 범위에 속한 수업이면 개설하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오늘이야말로 꼭 확답을 주세요. 수업을 개설해도 좋고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좋아요. 선배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렵다고요. 어차피 이미 지체된 거 며칠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너무 오랫동안 지체돼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결론이 안 나면 내일 현자들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요. 다들 할 짓이 정말 없나 보군. 너희들은 타이나리 때문에 온 거지? 지금 상황이 이래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 그게... 그래, 나도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어. 어떡하지? 파르잔 선배 아직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 스승님은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벌써 며칠째 간다르바 성곽에 돌아가지 않고 선나원에서 뭔가를 하고 계셔. 파르잔 선배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역시 선나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하지만 선배가 아카데미아에 문책을 당해서 결국 스승님을 도울 시간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머리 아파. 그게 파르잔 선배한테도 스승님한테도 좋을 거야. 나중에 내가 스승님 쪽에 더 도울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 물론 스승님은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보충 수업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도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래. 그럼 파르잔 선배도 얼른 문제를 해결하고 스승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도 남아서 도우면... 그건 역시 좀 무서워. 그럼 부탁할게. 뮤론파에 신세지기 싫으면 지론파 학생한테 수업을 해줘야 한다고? 나보다 학생들이 더 싫어할걸? 학생들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파르잔 선배, 저희 왔어요. 여행자가 남아서 선배를 돕겠대요. 그래? 잘 됐네. 아자르를 혼쭐내준 여행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 근데 너한테 좀 패기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사실 마침 문제가 좀 생겼거든. 지론파의 선택 과목을 신청해야 할까?
아님 묘론파의 합동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론파는 언어와 룸 문자를 연구하는 학파야. 파루잔 선배도 100년 전에 지론파 학자셨지. 1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네. 다만 지금의 지론파 학생들은 선배의 연구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선택 과목을 개설해도 들으러 오는 학생이 없을 거야. 한마디로 현장의 석각과 출토 문헌에 기반해 유적 장치의 구성과 풀이 방법을 해독하는 거야. 더 범용적인 고대 장치 관련 문헌 연구도 포함하고 있지. 연구 방법은 지론파 방식이 맞긴 한데 대부분의 내용이 유적과 장치에 관련된 거라 장치에 대해 잘 모르는 지론파 학생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해. 최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유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다 묘론파의 장치 학설도 충분히 성숙돼서 고대 문제를 연구하지 않고도 장치를 쉽게 풀어낼 수 있거든. 그건 그 사람들이 너무 거만해서 그래. 고대 장치의 위험성과 난해함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나 때는 말이야, 절대 이렇지 않았어. 모든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면서 미지의 장치에도 경외심을 품곤 했지. 주류학과 인기 연구만 추구하는 요즘 녀석들에겐 솔직히 수업을 해주고 싶지도 않아. 내 연구가 시대에 뒤처진 허황된 연구라면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는 녀석들까지 있다고. 다들 콜레이한테서 학구열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좀 배워야 된다니까. 왜? 갑자기 저는 왜? 내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다 콜레이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고 보니 몸은 이제 괜찮은 거지? 그럼 더 이상 간다르바 성곽에만 있지 않아도 되겠네? 갑자기 복습해야 할 글자가 있는 게 생각났어요. 전 이만 스승님한테 가볼게요. 응? 그러니까 콜레이에게 글 공부 수업을 개설해주라고? 잠깐만요. 타이나리 씨가 아카데미아와 학술적인 교류가 있긴 하지만 아카데미아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콜레이도 아카데미아 학생이 아니죠. 여행자 말이 맞아. 과거의 아카데미아는 대중들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오만한 생각이 싹튼 거야. 콜레이처럼 학구열이 넘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수메르 곳곳에 있을 텐데, 이전의 아카데미아는 그런 사람들을 간과했지. 지금 콜레이에게 수업을 개설해주는 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그건 우선 가서 규정상 문제 없는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내가 같이 갈게. 문제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버리면 되지. 여행자 콜레이, 아카데미아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줘. 금방 올게. 잠깐! 우리도 따라가자. 이렇게 다짜고짜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다니. 파루잔 선배는 여전하시네. 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건 아니야. 파루잔 선배의 학문 수준은 스승님도 인정하실 정도거든. 선배한테 글을 배우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을 거야. 다만 파루잔 선배는 가끔 너무 열정이 넘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날 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방금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파루잔 선배가 사라진 100년 동안 아카데미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 내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지론파 학생들은 선배의 연구가 전망이 안 좋다고 보거든. 장치학과 원소 응용에 흥미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묘론파나 소론파를 가니까. 그리고 파루잔 선배는 머리수 채우려고 학생을 막 받는 걸 싫어해서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학생을 한 명도 받지 못했어. 근데 나의 학습 태도가 마음에 드셨는지 자꾸 학생으로 들어올 마음 없는지 물어보셔. 사실 난 배우는 게 느려서 매일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건데 매번 날 칭찬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건 아니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시거든. 내가 숲속에서 요양해야 하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어. 가끔 맛있는 걸 가지고 간다르바 성곽에 찾아오시는데 매번 스승님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시곤 해. 으이, 그렇네. 근데 내가 그렇게 어려 보여? 콜리, 여행자, 오래 기다렸지?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 바로 그들의 상사를 찾아가서 대중들을 위한 수업의 실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왔지. 상대방은 내 옛 동료의 학생의 학생인 것 같았어. 그들의 선배와 달리 몇 마디 안 했는데 바로 설득돼 버렸지 뭐야? 역시 파르잔 선배네요. 다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내야 해. 에휴, 100년이나 지났는데 이 나쁜 관례는 아직도 못 고쳤네.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 수업 명칭, 교육 목적, 교육 방식, 수업 교재. 수업 명칭은 마지막에 쓰고. 그건 너무 포괄적이야. 이 수업은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든. 정확히 말하면 읽고 쓰는 걸 더 능숙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맞아요. 아동용 글공부 교재를 읽어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낭비되는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콜리가 순찰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다른 할 일이 있겠지? 더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찾아야겠네. 스승님은 항상 실천을 중요시하시거든. 그래서 스승님께 읽기 쉬운 책들을 부탁하곤 해. 요즘 수메르에서 책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타이나리 녀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보네. 독서 범위를 넓히는 건 정말 괜찮은 방법이야. 아카데미아에서 서적 유통을 느슨하게 풀어줘서 독서에 관심이 생긴 사람도 많을 거야. 수업을 개설하기 딱 좋은 시기지. 이제 교재를 정해봐야겠네. 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 안타라 전기 같은 책을 쓰면 너무 올드하지 않을까? 콜리, 요즘 읽고 있는 책 있니? 이나즈마의 라이트 노벨을 읽고 있어요. 스메르에서 책을 팔 수 있게 된 뒤부터 귀금속 거리에서 라이트 노벨을 팔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간 될 때 가보려고요. 라이트 노벨? 처음 듣는데? 지혜궁에서도 이 수업에 맞는 교재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귀금속 거리로 가봐야겠어. 같이 가요, 파르잔 선배! 걸음이 너무 빨라. 전혀 100살 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어서 쫓아가자. 책 이름이 너무 길어. 문법도 틀린 것 같은데? 표지는 또 왜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야? 라이트 노벨은 처음이시죠? 요즘 유행하는 책들은 다 이렇답니다. 추천 좀 해드릴까요? 맞아. 겉모습만 보고 책의 품질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 책 내용을 한번 봐도 될까? 물론이죠. 이건 어떠세요? 이방인의 싸움 여행기. 금발의 무사에게 불어오는 죽음의 바람. 이 책의 작가는 동작을 아주 생동감 넘치게 묘사한다고 들었어요. 몇 장 쓱 훑어봤는데 왜 싸우는 장면밖에 없는 것 같지? 주어와 수어로 가득하고 문장도 단순해. 주어와 수어요? 주인공은 계속 싸우기만 하고 제대로 된 스토리 빌드업도 없다니. 정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추추족으로 환생하면 일몰 열매만 먹어도 강해진다는 어떠신가요? 환생 스토리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것 같기는 한데. 환생은 또 뭐야? 게다가 일몰 열매를 먹는데 왜 강해지는 거지? 설정? 아,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허구의 룰을 만들어낸 건가?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하려면 필요할 것 같긴 해. 낯설게 하기 기법은 또 무슨 말이죠? 근데 이 책에는 환생과 강해지는 게 무슨 상관인지 설명이 안 돼 있잖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칙은 스토리 전개에 영향을 미칠 텐데 독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이 책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게 구한 책이죠? 이건 귀무도 최신작이군요.
이 책 이름은 길이가 적당하네. 어라? 콜레이 너 이 책 좋아해? 좋아하기는 하는데 막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선배, 설마 이걸로 수업할 건 아니죠? 어디 보자. 글귀가 깔끔하기는 한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찬란한 비안, 만경 변신, 이 단어들도 다 설정된 전문 용어들인 건가? 저도 읽을 때 정말 이상한 단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어만 봐서는 뜻을 잘 모르겠고 조어법으로 봐도 정교하다고는 못하겠어. 아니면 주인공은 일부러 이렇게 해서 적의 시선을 교란시키는 건가? 그냥 수식을 위해서라는 거야? 요즘 이야기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게요. 정말 이상한 책이에요. 근데 읽다 보면 또 읽고 싶고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수메르에서 가장 유행했던 책이 훨씬 정교했던 것 같아. 일룸파의 한 학자가 민간 속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쓴 책이야. 흥미진진한 줄거리와 자세한 설정뿐 아니라 단어 선택도 심오했지. 연재할 당시에 아카데미아에서 돌려읽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 그 당시의 현자도 이건 후세의 길이 남을 걸작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완결이 났겠지? 옛날보다 더 유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수메르에 그런 책이 있나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마 샤리아르 설화집이었을 거야. 혹시 여기에도 있어? 샤리야르 설화집? 처음 들어보는군요. 언제 발행한 거죠? 한 100년 전? 100년 전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100년 동안 유행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라 전기도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잖아.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 보면 샤리아르 설화집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에 그런 책은 정말 없는걸요? 뭐? 설마 최근까지 아카데미아의 규제가 너무 심했던 탓인가? 수메르 사람의 문화 수준이 이 정도로 퇴보했다고? 샤리아르 설화집도 모른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샤리아르 설화집... 샤리아르... 잠깐! 귀금속 거리 반대편에 있는 골동품 상인이 말하는 걸 들어본 것 같아요. 100년 전 책이면 골동품 상점에 가보는 건 어떠신가요? 샤리아르 설화집이 골동품이 됐다고? 치, 빌어먹을 아카데미아. 그렇게 훌륭한 작품에 먼지가 쌓이게 두다니. 당장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여행자, 콜레이, 골동품 상점에서 보자. 선배!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야. 전에 왜 파루잔 선배를 무서워하는지 물어봤지? 사실 선배의 호의보다 더 무서운 건 선배가 평소에 연구하는 한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라고. 설마 그런 책을 교재로 쓰시려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곤 해도 100년 전 학자들이 고대 문자로 글 쓰는 걸 좋아했다면 우리도 어서 가보자. 찾았다. 샤리아르 설화집 5권이야. 이걸 정말 찾게 되다니. 이 책 한 권만 따로 팔리는 날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군요. 이제 교재도 해결이네. 수업 이름도 생각해뒀어. 바로 고전문안 감상. 고전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책이지. 저도 한번 볼게요. 다행히 고대 문자가 아니라서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책에 그림이 없는 거죠? 문자만으로 설명이 충분하면 굳이 사파로 독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할 필요 없잖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설명해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 너도 이 책에 빠져들게 될 거야. 100년이나 지났는데 알리에와 아지즈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걸? 사막의 보석은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 주인장, 혹시 이 책의 후속편들도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군. 드디어 뒷부분 내용을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후속편들은 나중에 다시 찾아봐야겠네. 교재로는 역시 앞부분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 그럼 사권까지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 한 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권밖에 없다고? 이 책이 이렇게 구하기 어려워졌단 말이야? 아니요. 구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수요가 없다고 봐야죠. 수요가 없다고? 그럴 리가. 옛날에 아카데미아를 산책하다 보면 너도 나도 이 책에 대한 얘기뿐이었어. 그게 사실입니까? 이 책을 받을 때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디서 받았는데? 판매자와 연락해 볼 수 있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 파묻혀 있다가 같이 판매된 거라서요. 제가 받았을 때 그 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때 풍기관이 진작 찾아왔겠죠. 설마 이 책이 그 정도로 비싼 겁니까? 에이, 설마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아카데미아에서 아무리 통제했다고 해도 샤리아르 설화집이 이렇게 인기 없을 리 없는데.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지나가다 이 책을 집어들어 몇 번 살펴보고는 한숨을 쉬며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한숨?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거지? 샤리아르 설화집 정도면 조금만 봐도 바로 매료되어야 할 텐데. 여행자 콜레이, 미안한데 잠시만 기다려줘. 책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 알리에와 아지즈가 왜 또 서로 오해를 한 거지? 사막의 보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잖아. 게다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인물에 처음 보는 이상한 단어들까지. 정말 내가 알던 샤리아르 설화집 맞아? 며칠 전에 봤던 그 사람과 같은 반응이군요. 저기 커피숍에 있는 마다흐입니다. 매일 안타라 전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 말이죠. 둘 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니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샤리아르 설화집에 대해서 말이에요. 커피숍에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파르잔 선배? 좋아. 가서 물어보자. 오늘도 청중이 한 명도 없는 날이네. 안녕하세요. 혹시 마다우 씨 맞으세요? 네, 혹시 제 이야기 들으러 온 건가요? 그게 오늘은 다른 걸 물어보러 왔어요. 역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미 적응됐거든요. 그것보다 이 인기 없는 이야기꾼한테는 무슨 볼일로 찾아오셨죠? 혹시 샤리아르 설화집이라고 알아? 네? 샤리아르 설화집이요? 이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스승님한테 그 책이 예전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듣긴 했어요. 하지만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몇 번 해봤는데 안타라 전기보다 반응이 별로더군요. 스승님? 네, 저한테 이야기꾼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신 분이세요. 스승님은 이 샤리아르 설화집이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 쓰신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그 시조님은 아카데미아의 학자였다고 하더군요. 그가 쓴 이야기는 현자들조차 칭찬이 자자했죠. 그때 연달아 4권을 집필했고 평판은 점점 높아져 갔다죠. 수메르에서 그의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 왜 지금은 아무도 샤리아르 설화집을 모르는 거지? 유행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했다가 내일은 또 다른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시조님은 너무 빠져든 나머지 박수 칠 때 완결을 내는 대신 갖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질질 끌었다고 해요. 게다가 그때 유행을 따르기 위해 이런저런 설정을 추가하더니 결국 5권부터 평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그럼 책의 마지막 결말은 어땠지? 결말이요? 없었어요. 그 후 그때 유행하는 스타일에 따라 몇 권 더 쓰셨는데 신간이 출판되자마자 유행이 또 바뀌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셨던 건지 아예 은퇴하고 연구에만 몰두하게 되셨대요. 뭐? 결말이 아예 없다고? 독자들은 아무 불만도 없었던 거야?
그땐 이미 샤리아르 설화집의 독자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스승님의 이 이야기에도 허풍이 섞였을지도 모르죠. 그렇게까지 유행한 책이 정말 있었을까요? 지금 시조님이 남기셨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안타라 전기의 원형 고증뿐이죠. 나중에 역사 연구에 몰두하시면서 적잖은 논문을 남기셨거든요. 스승님은 안타라 전기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일부를 인용하기도 하셨고요. 스승님은 저보다 훨씬 이야기를 잘하시거든요. 똑같은 안타라 이야기도 스승님이 하시면 청중을 잔뜩 모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스승님이라 해도 스타일이 자주 바뀌는 데다 결말까지 없는 샤리아르 설화집을 이야기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은 건 안타라의 이야기였어. 이야기의 좋고 나쁨은 현자도 단정할 수 없어요. 결국 유행이든 명작이든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수 있겠죠.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수 있다고? 파르잔 선배? 100년의 시간. 내가 인정한 것도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건가? 맞아요! 스승님도 처음엔 엄청 유명한 책들을 가져다 주셨는데 전 도저히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 책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못 읽으면 글자를 배울 수도 없잖아요? 저한텐 역시 저한테 맞는 책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독자가 선호하는 것과 시대의 추세는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00년 전의 인기와 100년 후의 몰락. 하지만 역사 속에서 100년은 찰나에 불과하지. 샤리아르 설화집이 그때 추세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결을 냈다면 100년 동안 다시 유행할 기회가 없지는 않았겠지. 아니, 다시 유행하지 않았다 해도 적어도 자신한테는 떳떳했겠지. 네? 저희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었던가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리 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안타라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거예요. 하마터면 책 한 권에 휘둘릴 뻔했네. 교재 얘기로 돌아가자고. 샤리아르 설화집은 못 쓸 것 같네. 아니야, 그건 너무 올드해. 예? 콜레이, 방금 책 파는 노점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한 거지? 있긴 한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 같진. 그럼 네가 좋아하는 책을 교재로 하자.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글을 가르치는 게 목적인 만큼 네가 관심 있는 책으로 하는 게 좋겠어. 아카데미아 쪽은 그럴싸한 수업 명칭을 생각해내면 대충 넘길 수 있을 거야. 아카데미아를 아주 잘하는구나. 좋아, 그걸로 하자. 그럼 이따가 책 파는 노점에 가서 콜레이한테 뭐더라? 귀무도 신간을 사주자. 교재로 사용하려면 내가 먼저 읽어봐야지. 네? 그러고 보니 전에 봤던 찬란한 비안, 만경 변신 말고 뒷면에 있는 독자들의 메시지에도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던데? 뭐라더라? 흑역사가 떠오르긴 하지만 스토리가 끌리네요 라든가, 작가님은 제가 나무 구멍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부 글로 풀어냈어요 라든가. 흑역사라는 단어가 왜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기억을 뜻하는 거지? 최근에 생긴 새로운 의미야? 100년 동안의 어휘 의미 변천에 대한 연구도 교육 목적에 추가한다면 재료 신청이 더욱 쉽게 통과될지도 몰라.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들은 어릴 때 종종 자기가 불행을 떠안고 세계에 대항하고 있다는 등의 생각을 한대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억들을 소설이나 나무 구멍에 담아둔다고 해요. 마다우씨! 갑자기 안타라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요. 응? 갑자기? 아무리 오래된 이야기라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 고대 영웅 안타라의 전설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파루잔 선배 아직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 스승님은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벌써 며칠째 간다르바 성곽에 돌아가지 않고 선나원에서 뭔가를 하고 계셔. 파루잔 선배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역시 선나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하지만 선배가 아카데미아에 문책을 당해서 결국 스승님을 도울 시간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머리 아파. 하지만 누가 정말 아카데미아에 신고라도 하면 파루잔 선배가 더 난처해지지 않을까? 만약 아카데미아에서 선나원까지 선배를 추궁하러 온다면 더 골치 아파질지도 몰라. 아니면 아카데미아 쪽에 해명도 하고 선배를 선나원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 방법이 떠오른 거야. 응, 그럼 부탁할게. 묘론파에 신세지기 싫으면 지론파 학생한테 수업을 해줘야 한다고? 나보다 학생들이 더 싫어할걸? 학생들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파르잔 선배, 우리 왔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선나원에 가는 건 정말 무리인가요? 콜레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아카데미아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 파루잔 선배, 제발 진정해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요. 뭐? 어쩐지. 그래서 타이나리가 너희를 보낸 거구나? 편지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진작 그 프로젝트로 보고했을 텐데. 네네네. 맞아요. 스승님은 그걸 설명드리라고 우릴 보낸 거예요. 잠깐, 갑자기 학술 교류라니 우연치고는 너무 수상한데요? 게다가 파루잔 선배는 생론파 연구 분야랑 접점이 거의 없을 텐데요? 대체 뭘 교류한다는 거죠? 스승님이 연구하려는 건 자동 관계 장치야. 자동 관계 장치요? 맞아. 식물의 종류와 계절에 따라 자동으로 급수량을 조절해서 물을 주는 시스템이지. 전에 우림에 있는 유적에서 유사한 장치를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타이나리가 날 찾게 된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장치인가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도 100년 전에 본 거니까 네가 못 들어본 것도 당연하지. 아니면 네 교수님의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그때라면 들어봤을지도 모르니까. 이건 사실이든 아니든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걱정 마. 나중에 타이나리한테 정식으로 아카데미아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할게. 이제 됐지? 정식 신청서요? 알겠어요. 어차피 합동 프로젝트와 선택 과목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럼 일단 그렇게 보고할게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관련 수속을 신청해주세요. 타이나리 옆에 딱 붙어서 재촉해볼게. 어떻게 잘 넘겼네. 첫 만남 치고는 꽤 죽이 잘 맞던데? 역시 급하게 찾은 핑계였군요. 근데 파르잔 선배, 정말 100년 전에 관계 장치를 봤나요? 아카데미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다면. 글쎄, 100년 전 일이니까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럼 그땐 아카데미아 쪽에 어떻게 설명하려고요? 아카데미아에 제출할 골치 아픈 사료는 전부 타이나리한테 떠넘기면 돼. 내 예상이 맞다면 타이나리가 나한테 부탁할 일은 훨씬 복잡한 일일 테니까. 스승님, 저희 왔어요. 어라? 어디 가신 거지? 들리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 안 해도 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왔네요. 선배한테 처리할 문제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여행자 덕분에 골치 아픈 일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었지. 다른 사람한테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편지에서 말한 그것 때문에 날 찾은 거지? 네, 절 따라오세요. 마무리 왜 여기 있지? 긴장 풀어, 콜레이. 이건 내가 얼마 전에 여행자와 같이 구한 기계 생명체야.
이름은 카르카타라고 해. 세상을 떠난 내 후배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지. 아바투이를 말하는 건가? 혼자서 이 정도 완성도를 보이다니 엄청난 천재야. 소론 파학자가 이런 정교한 장치를 만들어낼 줄이야. 살아있었다면 대화가 잘 통했을 텐데 정말 아쉬워. 응? 카르카타 상태가 좀 이상한데? 잘 보살펴준 거 맞아? 기계 생명체는 보기보다 약하다고. 카르카타, 어디 아픈 건가요? 카르카타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상태였어요. 전에 있었던 일로 후유증이 남았나 봐요. 소론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서 에너지 공급 모듈을 어떻게든 손봤는데 이번에는 구동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제 지식으로는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걸 막는 것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르잔 선배라면 아마 방법이 있겠죠? 글쎄, 기계 생명체의 구조는 연금술과 원소학 등 여러 학문이 관련되어 있어. 각 모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단순히 장치학만으론 해결할 수 없지.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각기 다른 기계 생명체 사이에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해. 내가 아는 기계 생명체 지식을 이 꽃게 녀석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카르카타. 다들 먼저 나가봐.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거든. 자세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모든 건 다 가설이잖아. 네, 부탁해요, 파르잔 선배. 우린 여기서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마침 선배에 대해 해줄 이야기도 있고. 그렇구나. 아카데미아에도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많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듣는 것보단 내가 얘기해주는 게 낫겠지. 전에 선배가 100년 동안 사라졌다고 얘기했었지? 선배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라졌다기보단 갇혔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거야. 선배의 말로 표현하자면 거긴 장치와 암호문으로 가득한 유적이었어. 죽을 힘을 다해 암호문과 장치를 풀고 유적을 벗어나려 했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종이와 펜을 전부 써버려서 돌조각으로 벽과 지면에 풀이 과정을 새겼지. 얼마나 지났을까? 벽과 지면마저 빈틈없이 채운 탓에 마음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빠짐없이 열거해보는 수밖에 없었어. 또 얼마나 지났을까? 기억이 흐릿해지고 생각이 점차 무뎌지기 시작했지. 그 외엔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유적의 위치도 탈출했을 때의 상황도. 몇 년 전 선배는 수메르 야외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어. 차림새는 100년 전 그대로였고 의식이 혼란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지. 한동안 요양한 뒤에야 다시 입을 열 수 있었어. 아카데미아는 선배가 100년 전에 장치를 연구하다 어떤 미지 유적에 갇혔다고 추측하고 있어. 유적 안의 신비한 힘이 신체의 노화를 막았고 덕분에 선배는 100년의 시간 동안 장치를 풀고 탈출할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유적에서 빠져나왔다 해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선배의 지인들은 전부 떠났어. 아카데미아도 100년 전 허공의 기록으로만 선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표정 짓지 마. 너에게 슬픔이나 연민을 느끼게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선배는 자신이 과거 때문에 동정받는 걸 원치 않거든. 선배는 100년 동안 갇혔던 걸 단순한 실험 실수로 치부했어. 학자라면 마땅히 실험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든 그렇지 않든. 그래서 선배는 그 많은 일을 겪고 수메르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자신의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야. 시대의 변화와 의견 차이 때문에 선배는 지금의 아카데미아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긴 해. 아카데미아 쪽에도 선배에 대한 구설수가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떤 시대에서든 파르잔 선배는 선배라는 호칭에 걸맞은 사람이란 거야. 각종 유적과 장치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시거든. 선배와 대화를 나누면 네 여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스승님, 검사가 다 끝났대요. 그래? 가서 확인해보자. 뭔가 발견하신 게 있으면 좋겠네.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재생장치를 보게 될 줄이야. 아바토 이 녀석 정말 엄청난 걸 설치했네? 이 기계 생명체 전에 신진대사 비슷한 행동을 한 적 있지?
부품을 수집해서 파손된 기체를 복구한다든가. 결과적으로 용도가 좀 다르긴 해도 설계 측면에서 보면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역시 내 추측이 맞다면 카르카타가 걸린 병의 근원은 재생장치에 있어. 아바투이가 이 모듈을 적잖게 수정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품과 설계 이념은 내가 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부 유적에서 힌트를 얻은 거지. 유적 장치의 창조자들은 과거 장치학으로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심지어는 생명을 초월한 연구 장치를 만들려고 했어. 재생 장치가 바로 그들이 수도 없이 시도했던 것 중 하나야. 생물의 신진대사를 본떠 자가 수복과 흡사한 기능을 갖게 되는 거지. 하지만 재생 장치의 에너지 소모와 유지 보수가 문제였어. 에너지 소모? 유지 보수? 이를테면 생물의 심장은 여러 장기에 혈액과 양분을 제공해. 하지만 생물의 체형이 클수록 심장이 제공해야 하는 압력 또한 점차 커지게 되지. 심장이 손상되면 더 이상 자체 복구가 힘들어지고 다른 장기의 작동에도 영향을 줘. 그래서 이 시도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았지. 100년 전에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 큰일이네. 지금까지의 연구 경험상 카르카타를 고치려면 재생장치의 파손된 부품을 교체해야 해. 하지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고대 문명 중에서도 재생장치가 탑재된 개체는 극히 드물어서 관련 문헌도 거의 없어.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을 찾는 건 사막에서 기어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제작하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휴, 아바투이 녀석. 대체 어디서 이런 원시 부품을 구해온 건지. 알 것 같아요. 아바투이는 한때 적색 모래바다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아카데미아에서 추방된 것도 아마 그때 이후였을 거예요. 그럼 아바투이가 사막에서 재생장치를 찾았다는 거야? 가능성이 없진 않아. 하지만 그 넓은 사막에서 카르카타에게 필요한 부품을 어떻게 찾죠? 아카데미아의 100년 남짓한 기록을 살펴봐도 비슷한 부품이 출토된 적이 없어. 운에 맡기는 셈치고 아무도 조사한 적 없는 유적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모래폭풍과 지진이 약해진 뒤로 한 일론 파학자가 고고학팀을 꾸려 탐사하기 어려웠던 사막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발견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별 기대는 안 하지만 우리끼리 무턱대고 돌아다니는 것보단 효율적이겠네. 라에드라는 사람인데 아마 지금쯤 열주 모래벌판 북동쪽에 주둔하고 있을 거야. 카르카타의 상태만 확인하고 다 같이 가보자. 너랑 콜레이는 안 와도 돼. 카르카타의 상황이 안정적이긴 해도 남아서 보살필 사람이 필요하다고. 게다가 넌 아카데미아가 나한테 떠넘긴 골칫거리도 처리해야지. 아카데미아의 골칫거리라뇨? 다른 사람한테 맡긴 거 아니었어요? 잠깐, 설마... 자세한 건 콜레이가 설명해 줄 거야. 이번 숙제 기대할게. 이건... 멈춰라! 라이드님의 허락 없이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다. 그래도 안 돼. 라이드님이 다른 사람이 유적에 접근하거나 현장을 파괴하는 걸 막으라고 당부하셨다. 현장 파괴? 내가 조사한 유적이 네가 가본 음식점보다 많을걸? 그 라이드라는 녀석 어느 기수인데? 당장 나오라고 해! 라이드님은 지금 야영지에 없으니 당장 돌아가. 라이드님의 허락 없이는 들여보내줄 수 없어. 꽉 막힌 자식. 하긴 설령 정보가 있어도 그 사람이 돌아와야 물을 수 있으니 지금은 일단 주변에서 소식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그 라이드라는 녀석이 돌아오면 스승이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야겠군. 유적에 관한 일? 글쎄 우린 물과 음식을 운반하러 온 사람들이야. 발굴 현장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묵는 야영지 근처에도 못 가게 하더라고. 이 일대는 전에 모래 폭풍이 자주 몰아치곤 했거든. 근데 어째서인지 요즘 좀 잠잠해졌어. 한 여행자가 해결한 거라던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저 커다란 기계 정말 멋지지 않나? 설마 전설 속의 유적 배회자는 아니겠지? 장소도 얼추 비슷한 것 같고 그 전설이 사실인 건가?
대충 다 물어봤네.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게 있었던 것 같아? 유적 배회자.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그 기계 자네도 좀 이상했고. 거리가 멀어서 얼핏 봐서는 잘 모르겠네. 방금 그 마을 주민에게 그 전설에 대해 물어보는 게 좋겠어. 에? 왜 다시 돌아왔나? 너 이 정도 나이면 못 들어본 것도 당연해.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거든. 유적 배회자라고 불리는 이 괴물은 몇백 년 동안 여러 유적 사이를 떠돌았다고 해. 탐험하다가 녀석의 모습을 봤다는 모험가들도 많지. 거인 같다고 한 자도 있었고 맹수 같다고 한 자도 있었는데 그게 왜 이것저것을 떠도는지는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10몇 년 전 유적 배회자는 갑자기 수메르에서 자취를 감췄고 그 뒤로 아무도 보지 못했지. 이 전설을 언급하는 사람도 서서히 줄었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수백 년 동안 명성을 떨쳤던 유적 배회자를 모르는 것도 당연해. 수백 년? 말도 안 돼. 적어도 그때 난 못 들어봤어. 길어봤자 몇십 년이겠지. 잠깐, 그때라고? 별거 아니야. 그것보다 왜 저 기계 자네가 유적 배회자라고 생각한 거지? 그건 나도 사실... 도금 여단 사람이 술을 진탕 마신 뒤에 한 헛소리를 들은 거겠죠. 응? 넌... 만나서 영광입니다, 파르잔 선배님. 이 고고학팀을 꾸린 라에드라고 합니다. 전에 아카데미아에 있을 때부터 선배님의 이름을 익히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정말 영광이군요. 그리고 이쪽은 최근 명성이 자자한 여행자, 맞죠? 두 분이 여기엔 어쩐 일로 오셨는지요? 최근 조사한 유적에 특별한 장치나 유물 같은 건 없었어? 부끄럽지만 조사한 지 꽤 됐는데도 보고 드릴 만큼 가치 있는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유적 배회자도 보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가? 그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문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일할 때도 그만큼 열성적이었으면 좋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선배님이라면 근거 없는 뜬 소문을 믿진 않겠죠? 실천에서 참된 지식이 나온다는 말도 있지. 내가 출토된 유물을 같이 조사해줄 수 있어. 물론 뭔가 새로운 발견이 있으면 너의 공으로 돌릴 테니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 조사에 협력해 주신다니 저희로선 정말 영광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당장 조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이죠. 날도 늦었으니 저도 수아들도 돌아가서 쉬어야겠습니다. 두 분도 오늘은 주변에서 하룻밤 머물고 내일 다시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마침 저쪽에 마을 주민들이 휴식할 때 쓰는 텐트가 있습니다. 좀 누추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다들 쉬러 가겠다면 뭐 일단 그렇게 하지. 너무 멀잖아. 마을 사람들은 알면 안 되는 얘기라도 하는 건가? 뭐 그쪽에서도 우리 말을 못 들으니 오히려 좋은 걸지도 몰라. 고고학 팀과 기계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멀리서 얼핏 보기는 했지만 저 갑옷 자네들과 관절의 노화 정도를 보면 유적에서 몇백 년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10여 년 전에 작동을 멈춘 것처럼 보여. 맞아. 시간이 마침 그 전설과 딱 맞아떨어져. 만약 저게 정말 그 유적 배회자라면 수십 년 동안 고강도 작동을 유지한 건데 과연 어떻게 기체 상태를 유지해왔을까? 맞아. 이론상 재생장치는 이렇게 큰 몸통을 유지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건 내가 봐왔던 기계 생명체에 한해서지. 100년 전 일이지. 카르카타와 비슷한 기계였는데 무거운 물건도 못 옮기고 싸움도 못하고 실험 기록만 베낄 수 있는 정도였어. 그리고 집에 편지를 보내거나 하는 정도였지. 녀석을 사막 근처에서 발견했거든. 그래서 사막에 발견되지 않은 재생장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근데 고대 사람들은 동력 공급 문제를 이미 해결했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어.
지금 바로 추궁해봤자 자기들이 봤을 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다고 하면서 기계를 아카데미아에 넘기면 그만이거든. 근데 이 자네를 정말 아카데미아에 넘겨주면 우리가 조사하고 싶어도, 아니, 카르카타에게 줄 부품을 좀 얻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일단 그들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아본 다음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지. 우선 하룻밤 기다리자고 했으니 뭔가 꾸미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밤에 움직일 거야. 그러니 오늘 저녁에는 조심하는 게 좋겠어. 발굴 현장에서 들려온 소리인가?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가 내일 뭐라도 찾아낼까봐 겁나는 거지. 야영지를 지키는 사람도 없다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가 보네? 야영지에 가서 남겨진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테니 넌 시간 좀 끌어줄래? 부탁할게. 전에 그 텐트는 아직인가? 오늘 밤엔 반드시 교체해야 해. 아직 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큰 텐트를 운반하는 건 우리도 처음이라서요. 민폐 덩어리들, 제대로 하는 게 없군. 너희들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았다면 저들이 올 일도 없었겠지. 지금 있는 텐트부터 당장 치워! 운반 중인 것도 반드시 오늘 밤에는 받아두도록. 거기 누구냐? 쓸모없는 수아 녀석들한테 한 소리 하던 중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군요. 언제 오신 건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텐트일 뿐이죠. 그 전에 묵었던 야영지 정리를 못 끝내서 수아들과 텐트 몇 개를 거기 남겨뒀거든요. 수아 녀석이 지금 묵고 있는 텐트를 망가뜨려서 지난 야영지에 남겨둔 텐트를 가져와서 쓸 생각입니다. 유적에는 가치 있는 유물이 많아서 밤에 보물 사냥단 같은 자들이 넘볼까 봐서요. 어차피 텐트가 안 와서 잠도 못 자는 거 순찰이나 하러 온 겁니다. 명색이 골동품이니 사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라 수아를 이렇게 많이 고용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왜 이 험난한 사막까지 와서 이 오밤중에 이곳에 나타나신 건지요? 설마 아카데미아에서도 알고 있나요? 그리고 파루자는요? 같이 있던 거 아니었나요? 여기 있으니까 더 물어볼 필요 없어. 그리고 말끝에 선배를 깜빡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파루잔 선배님. 한밤중에 너무 시끄럽게 굴길래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행자한테 나가보라고 한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말이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그럴 리가요. 선배님의 휴식을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찰할 때 최대한 소리 없이 다니라고 수아들한테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이만 돌아가자. 우린 그냥 상황 보러 나온 거잖아. 목적은 이미 달성했어. 내일 기운 내서 조사하려면 오늘 밤 푹 쉬어야지. 대치하느라 수고 많았어. 이쪽도 수학이 꽤 있어. 이건 야영지에서 발견한 발굴 기록이야. 기록에 의하면 이 유적은 오래전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어. 각종 함정들이 발동됐거든. 방금 자네를 가까이에서 관찰해봤는데 풍화 정도가 수백 년 동안 묻힌 유물보다는 훨씬 경미했어. 그러니까 이 자네는 유적과 같은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10여 년 전 배회하던 중에 유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 어쩌면 유적 안에서 함정에 빠졌거나 고장이 나서 이대로 유적에 남게 되었고 최근에야 발견된 거지. 하지만 그들이 왜 이 사실을 숨긴 건지는 모르겠어. 그 학자도 분명 이 단서들을 눈치챘을 텐데. 발굴 기록의 마지막 몇 페이지는 암호문으로 되어 있어. 해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암호문에 답이 있을 것 같아. 시시한 말장난일 뿐이지. 굳이 따지자면 이쪽이 내 전문이야. 거의 다 왔어. 이제 알겠군. 사람 살려! 어디가? 얼른 와서 날 지키지 못해?
무슨 소리지? 저건... 유적 배회자가 다시 작동하고 있어? 그럴 리가. 어떻게 된 거지? 일단 사람부터 구하자. 저 녀석들은 나한테 맡기고 넌 가서 시간 좀 끌어줘. 에? 여행자를 그냥 스쳐 지나갔어. 왜 우리 쫓아오는 거야? 대체 왜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왜 이 사람들을 쫓는 거지? 젠장, 이봐, 다 봤잖아. 도망치는 건 무리니까 다들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멈췄나? 이봐, 너희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서 확인해봐. 저 녀석이 다시 움직이기라도 하면... 쓸모없는 녀석들 같으니 네 놈들을 고용한 내가 잘못이지. 비켜! 내가 확인할 테니. 오랫동안 보수를 안 해서 장치에 한계가 온 모양이군. 처음 작동했을 땐 전설처럼 대단한 줄 알았는데 속빈 강정일 줄이야. 실망이군. 실망? 모라를 얼마 못 벌어서 실망한 건 아니고? 그건 파르잔, 아카데미아의 선배로서 당신을 존경하긴 하지만 날 모욕하는 건 못 참아. 이거 네가 직접 쓴 발굴 기록 맞지? 아니면 장부라고 해야 기억이 나려나? 난 모르는 물건이야. 1월 3일 텐트 5개 발굴, 1월 5일 텐트 3개 판매, 1월 10일 특수 텐트 1개 예약 판매, 9텐트와 속히 교체 바람. 표면상으로는 고고학 팀이지만 사실은 유물을 되팔아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겠지. 유적 배회자로 추정되는 잔해를 발견한 넌 아카데미아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전에 발굴했던 기계 잔해로 유적 배회자를 대체하려고 했어. 전설 속의 유적 배회자라면 사가려는 암시장 고객들이 많겠지? 하지만 바꿔치기 직전에 우리가 사막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넌 계획에 박차를 가해 내가 자세히 조사하기 전에 몰래 바꾸려고 했지만 우연히 유적 배회자를 작동시킨 거지. 틀린 부분 있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군. 넌 탐구자로서의 자중도, 기계 생명체에 대한 존중도, 학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시시하군. 자중이니 존중이니 듣고 싶지 않아. 이봐, 가자고. 라이드림. 뒤에! 왜 또 일어난 거야? 도망쳐! 거인 같다고 한 자도 있었고 맹수 같다고 한 자도 있었는데 그게 왜 이것저것을 떠도는지는 아무도 몰랐어. 이론상 재생장치는 이렇게 큰 몸통을 유지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건 내가 봐왔던 기계 생명체에 한해서지. 수백 년? 말도 안 돼. 적어도 그때 난 못 들어봤어. 길어봤자 몇십 년이겠지. 왜 우릴 쫓아오는 거야? 처음부터 날 노리고 온 거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타미미. 사랑하는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니? 네가 실종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네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면서 포기하라고 했지만 엄만 어쩐지 네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다. 넌 어릴 때부터 승부욕이 남달라서 어디에서든 두각을 드러냈지. 지금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으면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겠지. 하지만 엄마는 네가 돌아왔을 때 반겨줄 수 없을 것 같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몸이 많이 무뎌졌거든. 다들 유적에 그만 들어가라며 말리더구나. 타미미만이 아직 그대로야. 늘 예전처럼
네가 머물렀던 곳에 가곤 한단다. 네 선생님과 친구들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 타미미를 개조해서 우리 대신 널 찾으러 보낼 수 있대. 넌 집에 돌아오는 걸 싫어해서 항상 타미미를 통해 집에 편지를 보내곤 했잖니. 우리가 타미미를 통해 너에게 보낸 편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 편지를 보내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편지를 읽는다면 이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다는 거겠지. 얼굴 보고 직접 말할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엄마는 진심으로 기쁘단다. 사랑하는 딸아. 돌아온 걸 환영해, 파루잔. 네가 이런 모습이 될 줄은 몰랐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타미미. 네가 가져온 편지는 잘 받았으니 이제 걱정 말고 자. 타미미야, 내가 전에 만났던 기계 생명체지. 집을 나와 공부하던 당시에 늘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나 대신 노트를 베껴주고 집에 편지를 전해주곤 했어.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타미미는 집에 편지를 전하러 가서 다신 못 볼 줄 알았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재생장치를 개조하고 자가 수복에서 더 나아가 타미미에게 자가 업데이트 기능까지 더해줬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혼자 미지의 유적을 탐험하고 위험한 장치들을 통과하기 위해 타미미는 수집한 부품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복구하고 개조하면서 10년, 100년 동안 떠돈 거야. 그렇게 무거운 물건도 제대로 못 들던 그 타미미가 지금 우리가 본 유적 배회자의 모습이 된 거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나한테 그들의 마지막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말이야. 네 심장으로 그렇게 큰 몸을 지탱하는 건 역시 너무 무거웠던 거지. 아무리 개조를 거쳤다 해도 재생장치는 이런 고강도 작동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없어. 타미미는 몇십 년 동안 계속 무리해온 거야. 생물과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계 또한 생명에 한계가 있어. 유적에 발이 묶인 것도 설계된 수명이 끝났기 때문이겠지.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작동된 건 내 존재를 감지하고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이젠 타미미도 드디어 푹 쉴 수 있겠네. 타이나리 녀석이 내 얘기를 해줬구나. 네가 미안해할 건 없지. 아카데미아에선 비밀도 아니니까. 게다가 난 그게 그냥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생각해. 학자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실패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좀 심란하네. 손너원에 먼저 돌아갈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콜레이랑 타이나리가 걱정할지도 몰라. 난 타미미랑 좀 더 함께 있고 싶어. 잠깐이면 돼. 왔구나! 사막여행은 어땠어? 어라? 파루잔 선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우여곡절 끝에 100년 전의 친구를 만났는데 결국... 학자로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친구, 학생, 그리고 딸로서는... 선배한테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 우린 여기서 기다리자.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 새로운 친구인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선배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나왔어! 다들 어디 간 거야?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루잔 선배. 그래. 자, 사막에서 챙겨온 부품이야. 카르카타에게 갈아 끼워주면 금방 기운 차릴 거야. 응? 왜 다들 그렇게 무거운 표정이야? 젊은 사람들이 기운 내야지. 파루잔 선배, 이 부품들은... 난 또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보아하니 자초지종을 다 들은 것 같네. 속상해할 필요 없어. 내가 말했듯이 학자는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 100년 동안 과부하 상태로 작동했으니 이 부품들이 있어도 지금 내 능력으로는 타미미를 고칠 수 없어.
차라리 카르카타의 일부가 되어 생명을 이어가는 편이 낫지. 선배는 후배들에게 뭐라도 남겨줘야 하잖아. 학자도 그렇듯 기계도 똑같아. 그리고 난 부품을 그냥 준다고 한 적 없어. 잠시 카르카타에게 맡겨두는 거지. 안 그러면 너희가 내 연구를 계속 돌 수 없잖아. 모든 걸 해독한 뒤에 고대 문명을 복제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타미미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될 거야. 알겠어요. 최대한 협조할게요. 저도 도울게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좋아. 내 선생님과 친구들은 아주 오래전에 타미미를 개조했어. 지금의 우리가 그들을 뛰어넘지 못할 이유는 없지. 그날이 오면 타미미에게 꼭 이 말을 직접 전해줄 거야. 돌아온 걸 환영해, 타미미. 왔구나. 사막 여행은 어땠어? 어라? 파루잔 선배는? 그래? 파루잔 선배는 아직 볼 일이 있구나. 라이드가 배우에서 그런 일을 꾸몄을 줄은 몰랐네.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럼 파르잔 선배가 돌아오면 카르카타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나왔어. 다들 어디 간 거야?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나? 여기에요, 파르잔 선배. 그래. 자, 사막에서 챙겨온 부품이야. 카르카타에게 갈아 끼워주면 금방 기운 차릴 거야. 이게 바로 고대 문명의 선물? 정말 놀랍군요. 라이드 같은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이드 같은 사람? 사건의 자초지종을 말해준 거야? 그래, 고마워. 다른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이드와 그의 범행 증거는 모두 아카데미아에 보냈어. 그 일로 한동안 바쁠 테니 당분간 우릴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카르카타를 수리해볼게. 콜레이, 괜찮다면 도와줄래? 네. 왔구나. 타미미 일을 비밀로 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말해버리면 타이나리와 콜레이가 카르카타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부품을 받는다 해도 마음의 응어리가 남을 거야. 난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일로 영향받지 않았으면 해.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괜찮아. 이미 익숙하거든. 난 평생 그리운 이들의 소식을 알 수 없을 줄 알았어. 그들의 얼굴도 점점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지. 하지만 타미미가 편지를 전해준 덕분에 그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 그들이 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거면 충분해. 편지 때문에 과거에만 빠져있는 게 오히려 그들의 호의를 저버리는 거지. 선생님과 어머니 모두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바라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지금은 네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잖아. 손 나오는 야경이 참 예쁘거든. 나랑 같이 산책할래? 카르카타의 상황이 안정되면 적당한 시기에 타이나리와 콜레이한테 말할 거야. 지금은 조금만 더 비밀을 지켜줘. 고마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날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렇게 보면 나도 참 행복한 사람이야. 안 그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수메르에 돌아왔을 때겠지. 이 대선배에게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 아휴. 나왔어. 어떡하지? 파르잔 선배 아직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 스승님은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벌써 며칠째 간다르바 성곽에 돌아가지 않고 선나원에서 뭔가를 하고 계셔. 파르잔 선배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역시 선나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하지만 선배가 아카데미아에 문책을 당해서 결국 스승님을 도울 시간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머리 아파. 그게 파르잔 선배한테도 스승님한테도 좋을 거야. 나중에 내가 스승님 쪽에 더 도울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 물론 스승님은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보충 수업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도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아, 그래. 그럼 파르잔 선배도 얼른 문제를 해결하고 스승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도 남아서 도우면... 그럼 부탁할게. 묘론파에 신세지기 싫으면 지론파 학생한테 수업을 해줘야 한다고? 나보다 학생들이 더 싫어할걸? 학생들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파르잔 선배, 저희 왔어요. 여행자가 남아서 선배를 돕겠대요. 그래? 잘 됐네. 아자르를 혼쭐내준 여행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 근데 너한테 좀 패기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사실 마침 문제가 좀 생겼거든. 지론파의 선택 과목을 신청해야 할까? 아님 묘론파의 합동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타이나리가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연구 방향엔 유적과 그 안에 있는 장치들이 포함돼. 하지만 내가 소속된 학파는 장착을 연구하는 묘론파나 에너지의 흐름을 연구하는 소론파가 아니라 언어와 문자를 전공하는 지론파야. 묘론파에서 몇 번이나 선배를 크샤흐레와르 학부로 초대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어. 학부 소개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들어봐. 크샤흐레와르 학부는 향후에 장치 연구를 진행할 능력이 되는 유일한 학부가 될 것이다. 학문 연구의 유일한 학파는 또 뭐람? 그리고 지금의 묘론파는 현대 생활에서 장착을 어떻게 응용할지에 더 치중해 있어서 고대 유적을 고증하는 내 연구 방향과도 달라. 합동 프로젝트를 핑계로 날 설득하려는 거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짜라 조용소 쪽에서 정식으로 보낸 초대예요. 묘론파 담당자가 조용소에 파르잔 선배를 추천한 건 개인적인 존경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직접 저에게 한 말이에요. 존경심? 의견 차이는 둘째치고 묘론파의 태도만큼은 인정해주지. 적어도 지론파의 구닥다리들보단 훨씬 나아. 아짜라 조용서는 저도 꽤 좋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행자랑 콜레이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일단 한번 들어볼게. 드디어. 요약하자면 아짜라 조용소에서 어릴 때부터 지식에 대한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조기교육 장난감을 디자인할 예정이에요. 조기교육 장난감? 재밌네. 아카데미아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도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통해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맞는 말이야. 아카데미아에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해. 지금부터 키운다면 나중에 나도 그 중에서 좋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파르잔 선배, 역시 아직도 학생을 모집하지 못했군요. 묘론파 쪽 담당자 아니스는 지금 오르모스 항구의 여관에 있을 거예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다면 거기로 가보세요. 오르모스 항구? 안 간 지 엄청 오래됐는데 그때랑 많이 달라졌으려나? 오르모스 항구라면 조금 거리가 있네요. 전 돌아가서 스승님한테 상황을 알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야 해서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콜레이는 학업에만 열중하면 돼. 이쪽 일이 끝나면 선나원으로 갈게. 그럼 나야 고맙지. 가까이에서 전설 속의 여행자를 관찰하는 건 학자의 호기심을 채울 절호의 기회거든. 파르잔 선배, 정말 오셨군요.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잠깐, 미리 말해두는데 크샤레와르 학부에는 관심 없어. 난 합동 프로젝트 상황을 보러 온 것뿐이야. 너희는 아카데미아를 대표해서 온 거잖아. 문제라도 생겼다간 모든 학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그렇게 내버려둘 순 없지?
어찌됐든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짜라 조영소에서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쪽 담당자는 저희가 설계한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연구비 지원이 막힌 적 없으면 원가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마련이지. 정말 부럽군. 선배가 묘론파에 오신다면 학부의 재정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연구비를 지원해드릴 텐데. 됐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건 질색이야. 일단 아짜라 조영소의 담당자를 만나러 가자고. 네. 그 사람이라면 체험할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앞쪽 언덕길에 있을 거예요. 바로 갈까요? 만도우 씨, 이분이 제가 추천한 선배예요. 당신이 바로 파루잔 선배? 맞아. 나야.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동안 합동 프로젝트에 진전이 없었거든요. 여러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아니스 씨가 보기엔 놀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지력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 봐요. 아카데미아의 미래 학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조개교육 장난감인데 너무 쉬우면 평범한 장난감과 다를 게 없잖아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원가도 높아질 테고 지금의 생산력으로는 수메르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급할 수가 없는걸요. 구조가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놀이 방법은 간단하지 않은 장난감이라. 선배가 남기신 노트를 보니 간단한 부품으로도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장난감에 적용할 순 없을까요? 노트에 있는 장치들? 그건 내가 설계한 게 아니야. 유적에 있던 장치를 분해한 것뿐이지. 그러고 보니 옛 유적에 비슷한 물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 펜, 종이, 그리고 가위 있어? 종이 모형을 만들어 볼게. 벌써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건가요? 역시 아카데미아의 대선배시군요. 여기요, 마음껏 쓰십시오. 벌써 끝난 건가요? 자, 일단 설명 좀 할게. 굵은 선 3개는 3개의 긴 막대를 의미해. 길이가 각기 다른 이 종이 조각들은 다양한 크기의 링을 의미하고 탑처럼 막대 위에 쌓을 수 있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만들기 쉬운 구조네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도 간단해. 이 막대에 쌓인 탑을 그대로 다른 막대로 옮기면 되지. 선배, 놀이 방법이 너무 쉽지 않을까요? 명색이 조개교육 장난감인데. 물론 링, 즉 종이 조각을 옮길 땐 규칙이 있어. 한 번에 한 개만 옮길 수 있고 큰 링은 작은 링 위에 쌓을 수 없지. 탑을 쌓는 것처럼 새 막대에 쌓인 링의 크기는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야 해. 그래서 이 장난감을 탑쌓기라고 부를 거야. 탑쌓기... 에이, 너무 쉬운데요. 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떨지는 직접 해보면 알겠지. 아니스에게 듣자 하니 이 근처에서 테스트할 지원자를 모집 중이라던데. 지금 초대해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 어때?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을 굳이 테스트할 필요가... 만도우 씨, 선배 말대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규칙은 이상이야. 누가 가장 적은 횟수로 탑을 다른 막대로 옮길 수 있을지 다들 한번 해봐. 이런 평범한 장난감 때문에 우릴 불렀다고요? 몇 번만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에이 얘들아, 새 장난감 테스트 도와주겠다고 맘도 아저씨랑 약속했잖아. 이거 하면 새로운 7성인의 소환 카드도 받을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럼 얼른 다 하고 카드 게임 하러 가자. 됐다. 난 19번 만에 다 옮겼어. 난 20번도 넘게 움직였는데. 난 18번밖에 안 움직였지롱. 좋아. 다들 규칙에 익숙해진 모양이네. 자, 그럼 난이도를 올려볼까? 탑의 높이를 5층까지 올리고 다시 해볼래? 또 해야 돼요? 기왕 온 거 다 해보자.
한층 많아졌다고 더 어려워지진 않을 것 같은데? 뭐지? 30번도 넘게 움직였는데 아직도 탑을 못 옮겼어. 난 거의 다 옮겼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더 빨랐지? 다 했다. 총 35번이야. 뭐? 언제 끝낸 거야? 탑쌓기라는 이 장난감 꽤 재밌잖아.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여기서 2층 더 추가해서 7층으로 해보는 거야. 종이 조각은 아직 많은데 너희도 한번 해볼래? 엄청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옮겨야 한다고? 저도 해볼게요. 파루잔 선배, 저도 해볼래요. 옆에서 열심히 보고 있던데 게임 법칙을 알아낸 거야? 조금은요. 추측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실험해보는 거지. 얼른 시작해봐. 네, 파루잔 선배. 여행자에게 줄 종이 조각이 모자랄 것 같네. 근데 벌써 유령을 알아낸 것 같은 표정인데? 그럼 7층짜리 탑을 옮기려면 최소 몇 번이 필요할까? 오, 역시 여행자야. 규칙을 이렇게 빨리 찾아내다니. 그럼 아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보자고. 작은 링을 움직이면 큰 링을 쌓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동 횟수가 너무 많아지는데? 몇 번 옮겼는지도 까먹었어.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엄청 어려워진 느낌이에요. 풀어냈다. 파루잔 선배, 총 127번이에요. 그렇게나 많이 필요하다고요? 고작 7층인데? 한 층씩 높아질 때마다 계산해야 하는 이동 순서가 더 복잡해져. 이동 횟수는 적어도 이 전층의 2배가 되지. 정확히 말하면 2배하고도 한 번 더 옮겨야 해. 잘했어, 아니스. 조기교육 장난감이라고 해서 배우의 규칙을 얕보지 않았구나. 장치의 난해함은 육안으로 보이는 부품의 개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부품 사이의 연계, 전반적인 작동 규칙도 장치의 일부지. 그렇군요. 그래서 노트에 그 어떤 미지의 장치도 얕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조가 간단해도 합리적인 규칙만 있으면 복잡한 놀이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맞아. 탑쌓기에 응용한 건 고대 장치학의 가장 쉬운 규칙일 뿐이야.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비슷한 장치를 정리해서 도감을 만들어줄게. 나중에 체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도감과 종이 모형을 배포하면 어떤 장난감이 가장 인기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장난감 더 있어요? 언제 해볼 수 있어요?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니스, 시간 괜찮으면 도감 그리는 것 좀 도와줄래? 물론입니다. 영광이죠. 이틀이라 지원자를 더 모집할 시간도 충분하겠네요. 이틀 뒤에 이곳에서 발표회를 열어 어떤 장난감을 생산할지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환영이지.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 많이 올수록 좋아. 여기까지 같이 와주느라 수고 많았어. 가자, 데려다 줄게. 그럼 여기까지만 바래다 줄게. 시간 되면 타이널이랑 콜레이한테 안부 좀 전해줄래? 이쪽 일이 끝나면 바로 선나원으로 갈게. 왜 묘론파에 가지 않는 건지 묻고 싶은 거야? 사실 몇몇 거만한 녀석들을 제외하면 묘론파의 연구 방식이나 내용에는 딱히 불만 없어. 지식에는 우열이 아닌 옳고 그름만이 존재해. 학자는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경계밖 미지의 일각을 연구하지. 어떤 방향으로 파고들든 학자들에겐 발전인 셈이지. 그 이치는 나한테도 적용되기 때문이야. 내 연구가 지금은 무용지물로 불리지만 지식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 애초에 유용하고 쓸모없다는 개념으로 지식을 평가할 순 없는 거야. 처음에 고대 문자를 해독할 땐 그게 나중에 묘론파에 그렇게 유용할 줄은 전혀 몰랐거든.
그러니까 굳이 크시아레와르 학부로 옮겨가서 유용한 연구를 할 필요는 없어. 지론파에 남는 편이 나한테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접하기도 더 쉽고. 그나저나 뮤론파에서 제안한 연구 예산은 지론파에선 받기 어려운 액수였지. 그러고 보니 이번 합동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난다면 지론파를 건너뛰고 바로 아카데미아에 연구비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많긴 해. 아니스가 도와준다면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아. 다만 도감의 사파와 문구를 어떤 스타일로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야. 일리 있어. 지식 보급도 조기 교육의 기능 중 하나니까. 사파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그려내야 아이들에게 장치 지식을 빠르게 보급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학생을 모집하기도 더 쉬워지겠지? 의견 고마워. 꼭 참고할게. 그럼 이틀 뒤에 보자. 맞구나. 지금부터 행사장을 배치할 생각이야. 아짜라 조영사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전부 불렀으니 분명 엄청 시끌벅적할 거야. 그야 내 걸작을 전시하는 거니까. 아카데미아 쪽에서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이상 압력장치의 24가지 변형은 여러 유적에 광범위하게 응용됐어.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소 비석의 하층 설계에 대해 설명할게. 언제 끝나요? 너무 졸려요. 알아볼 수도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이것들 정말 장난감 맞아? 아이한테 장난감으로 주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저기 여러분, 이쪽에 종이 모형도 준비했거든요. 하루잔 선배님이 말씀하신 장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재미없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7성인의 소원할래요. 됐어. 관심 갖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아이도 돌봐야 하니까 이만 돌아가야겠어. 왜 이렇게 된 거지? 피드백은커녕 체험하려는 사람조차 없잖아. 죄송해요. 계산 미스예요. 아니야, 넌 그냥 건의를 했을 뿐이잖아.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나고, 아니스도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 손해는 제가 어떻게든 만회해볼게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도감을 다시 제작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도감을 만든 분들입니까? 맞는데 누구? 아, 혹시 방금 인파 속에 있던 분인가요? 그렇게 눈에 띄었나요? 하긴 장난감이랑 엮일 것처럼 보이진 않죠. 소개부터 할게요. 수메르 모험가 길드의 지부장 가말이라고 합니다. 모험가 길드의 지부장? 지부장이 여긴 어쩐 일이시죠?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오르모스 항구에 옛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이 배포한 도감을 보고 구경하러 와봤습니다. 이 도감을 몇 부 더 제작해서 모험가 길드에 팔 생각 없나요? 그리고 방금 그 종이 조각도 몇 세트 정도 모형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모험가 길드에서 장난감을 왜요? 여러분들에겐 그저 장난감에 불과해도 늘 유적이나 장치를 상대하는 모험가들에겐 이 도감이 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길드에는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장치에 대한 경험도 구전으로 배우는 정도고요. 아카데미아에서 서적에 대한 통제를 풀긴 했지만 다들 심오한 책은 어려워해서. 근데 이 도감은 거의 다 그림인데요. 그야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니까. 아이들에겐 좀 어렵겠지만 모험가들에겐 딱이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 조각, 종이 모형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나무 모형으로 제작해서 설명한다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겠죠. 나중에 거점마다 모형 세트를 배치하고 모든 모험가가 도감을 상시 휴대하면 유적 탐험이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그래?
봐. 지식은 다 쓰이는 곳이 있다니까. 모험가 길드를 위해 잔치 모형을 만든다고요? 꽤 괜찮은 사업 같네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유적 탐사의 안전 문제는 아카데미아에서도 골치 아파하는 안건이거든. 그럼 더 지체할 것 없이 첫 번째 주문에 대해 의논해 볼까요? 모험가 길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선금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바래다 줄게. 시간 되면 타이날이랑 콜레이한테 안부 좀 전해줄래? 이쪽 일이 끝나면 바로 선나원으로 갈게. 아니스? 알고 지낸 시간이 길진 않지만 꽤 괜찮은 아이 같아. 눈앞의 유혹에 영향을 받지도 않았고 차분히 사물 배우의 규칙을 관찰할 줄도 알아. 이틀 동안 잘 가르쳐볼 생각이야. 물론 얼마나 많은 걸 배울지는 본인한테 달렸지만. 그건 아니스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장치학의 응용이거든. 지금 아니스에게 전수할 옛 지식이 있긴 한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크샤아레와르 학부에 남는 편이 배우고 싶은 지식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야. 장치학에 관한 내 연구는 어떻게 보면 고대 문자 해독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 현대 장치를 배우려고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건 나나 아니스 모두에게 초선책이 아니야. 이틀 동안 아니스가 고대 문자 해독에도 관심을 보인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학생 한 명만 제대로 데려온다면 지론파 녀석들이 내 연구비 신청을 막을 이유도 하나쯤은 줄어들겠지. 그러고 보니 이번 합동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난다면 지론파를 건너뛰고 바로 아카데미아에 연구비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많긴 해. 아니스가 도와준다면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아. 다만 도감의 사파와 문구를 어떤 스타일로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야. 일리 있어. 도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 내용이 아무리 알차도 소용없지.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사파는 장치 지식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학생을 모집하기도 더 쉬워지겠지. 의견 고마워. 꼭 참고할게. 그럼 이틀 뒤에 보자. 왔구나. 지금부터 행사장을 배치할 생각이야. 가짜라 조영소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전부 불렀으니 분명 엄청 시끌벅적할 거야. 그야 내 걸작을 전시하는 거니까. 아카데미아 쪽에서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이렇게 이 작은 장치를 이용하면 지팡이에서 수메르 장미가 튀어나오지. 그런 원리였구나. 진짜로 허공에서 수메르 장미가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해요. 그럼 장치를 더 크게 만들면 토끼 같은 것도 나오려나? 그럼 지팡이 말고 모자 같은 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맞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구나. 훌륭해.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 이 방법으로 새를 잡으면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날릴 수 있어. 종이로도 장치를 만들 수 있다니. 장치 뒤에 숨겨진 규칙이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보다 더 중요하지. 와, 나쁘지 않은데 나도 갖고 놀고 싶은 정도야. 장난감에는 별로 관심 없지만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완성된 종이 모형과 재료도 있으니 와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건 나도 한번 해볼까? 아저씨, 저희한테 양보 좀 해주세요. 아주 많이 준비했으니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의견도 마음껏 내주세요. 이번에는 내 종이새가 더 멀리 날았어. 파루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더 멀리 날릴 수 있어요? 선배님이라고 부르렴. 선생님은 아직 이르니까. 사소한 건 몇 가지만 주의하면 돼. 이렇게. 자, 가서 한번 해봐. 와, 엄청 멀리 날아갔어요. 파루잔 선배, 아카데미아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쳐주나요?
물론이지. 학자가 되면 배우고 싶은 지식을 얼마든지 탐구할 수 있어. 그때 가서 너만 괜찮다면 내 밑으로 들어와도 되고.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아카데미아에는 6, 7개 정도 되는 학부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학부에 가야 이런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장치를 만들거나 종이새를 접는 그런 거야. 그건 적어도 하라바타트 학부는 아닐 거야. 저 알아요. 묘론파의 크샤흐레와르 학부로 가야 하는 거죠? 전 나중에 묘론파에 들어가서 훨씬 대단한 종이새를 만들어낼 거예요. 전 더 훌륭한 장치를 만들 거예요. 실은 묘론파 말고 다른 학부도 각자의 특색이 있어. 예를 들면 지론파는 대체 왜? 그럼 제가 싫어하는 학부에 가면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못 배우나요? 아니야. 날 봐. 지론파 학자인데 장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학자의 학구야를 제한할 수 있는 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한계선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시간은 많으니 괜찮아. 장치에 대해 더 듣고 싶지 않니? 압력 장치와 원소 비석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줄게.